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부동산 전문 해운대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산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해운대구와 남구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텐데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르엘리브 파크센텀, 베뉴브 해운대의 분양 소식까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부산 부동산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해운대구랑 남구, 그 최신 동향과 분석, 그리고 곧 분양한다는 베뉴브 해운대 소식까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오늘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의 어떤 큰 흐름부터 지역별 특성, 그리고 주목받는 단지의 세부 정보까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부산 부동산의 핵심이죠. 해수동 지역하고 또 새로운 분양단지에 대한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진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자료들 보니까 그 길었던 하락세 지나서 작년부터 조금씩 온기가 도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2022년에 금리 인상 직격탄 맞고 일부 지역은 자료상으로 마이너스 30% 수준까지 조정받는 그런 힘든 시기를 거쳤죠. 작년부터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이 선호도 높은 지역에 신축 혹은 지역 대표 아파트들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 전체에 V자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에 좀 국한된 회복세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양극화, 이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면 정말 좋은 곳만 가격이 회복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해운대, 수영은 한 15% 정도 회복했는데 다른 곳은 미미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진짜 우리 동네는 왜 이러지? 하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실제로 해운대구 안에서도 바다 조망 가능한 신축이랑 그렇지 않은 구축 아파트 간의 온도 차이가 또 있고요.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일부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장 전체를 막 끌어올릴 만큼 강력한 동력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수요자 위주로 그것도 입지가 좀 뛰어난 곳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부도 규제 관련해서는 부산은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지난 6월에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됐을 때 부산은 영향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 6월 대출 규제 강화는 수도권에 딱 집중이 되면서 부산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투자 수요를 폭발적으로 유입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추가적인 악재는 피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취득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여전하군요. 네, 그래서 외지 투자자보다는 지역 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해수부 이전 같은 지역 호재는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자료들마다 이게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해수부 이전 이슈, 이거는 확실히 지역에서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대감이 일부 가격에 반영된 측면도 좀 있고요. 네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묻지마 계약이 속출한다. 이 정도 파급력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중론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나 시기, 구체적인 영향력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큰 이슈일수록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차분히 따져봐야겠네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이기엔 위험 부담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부산의 그 인구 구조 문제, 이른바 노인과 바다 현상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오네요. 젊은 층 유출이 좀 심각하다고요? 네, 그 부분이 부산의 좀 장기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한 인터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 이런 생생한 목소리도 담겨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부산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청년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의 시장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의 활력이나 부동산 수요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죠. 그렇군요. 도시의 미래랑 직결된 문제니까 가볍게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역시 부산하면 해운대구 빼놓을 수 없는데 이곳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운가요? 해운대구는 명실상부 부산의 상징적인 주거 지역이죠. 흔히 해수동, 해운대, 수영, 동래구 이렇게 묶어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고요. 네, 핵심이죠. 마린시티의 그 초고층 주상복합들이나 센텀시티 고급 아파트들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지역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침체기에도 가장 먼저 반등했고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 평균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10에서 15% 상승이면 대단하네요. 네, 특히 바다 조망이 가능한 신축 단지들 인기가 두드러지죠. 다른 지역은 좀 잠잠한데 해운대만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유 역시 그 입지의 힘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핵심은 역시 대체 불가능성에 가까운 그런 입지적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해안선하고 바다 조망이라는 희소성, 또 백스코, 백화점, 미술관 같은 잘 갖춰진 문화, 상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그 센텀 투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 같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반영되고 있고요. 자료에서도 외지 투자자들 관심이 꾸준하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런 복합적인 매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운대구에 최근 초고가 분양 소식도 있었잖아요. 센텀 류엘 사례가 흥미롭던데 평당 4천만 원이 넘는데도 경쟁률이 엄청 낮다고요? 네, 그 사례가 현재 해운대 고급 주거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센텀 류엘 3차 4평형이 평당 4천만 원 초반, 총액으로는 13억 후반대에 분양했는데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죠. 와, 100대 1. 네, 물론 더 큰 평형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위 국민 평형에서의 이런 열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남천동의 남천 서밋은 평당 5천만 원까지도 거론되고 있고요. 평당 5천만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부산 전체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자료에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배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들 단지가 입주까지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시간이 꽤 있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회복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둘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린시티나 센텀시티 같은 기존 고급 주거지 아파트들이 이제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좀 노후화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곳에 거주하던 자산가들 중에서 신축 고급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갈아타기 수요, 이 수요가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한 분들이니까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좀 뒷받침된다는 거죠. 아하, 단순히 신규 수요뿐 아니라 기존 부촌 내에서의 상급지 이동 수요가 이 고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해운대구와 함께 또 다른 축으로 주목받는 남구로 넘어가 볼까요? 남구는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남구는 최근 몇 년간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입니다. 아, 재개발, 재건축. 네, 대연동, 문현동, 용호동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 모습 자체가 바뀌고 있죠. 특히 대연 3구역, DIL 같은 경우는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서는 등 신축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2025년 남구의 입주 예정인 물량만 3,000세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3,000세대 맞네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광안대교 보이는 광안리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남천동 삼익빛이 재건축 이야기도 꾸준히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광안리 해변 가까운 남천동에서는 남천자이가 신축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면서 34평형이 13억 이상의 거래된다는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13억? 와. 그리고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이었던 남천동의 상징이죠.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 그랑자이 더비치.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원래 초고층으로 계획했다가 설계 변경 이런 이슈로 사업 속도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워낙 상징성이 큰 단지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의 W 아파트 역시 남구의 시세를 이끄는 주요 단지 중 하나고요.
네. 다만 남구의 가격 전망은 해운대구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2025년 가격 변동률을 대연동이 플러스 한 2에서 5%, 용호동이 플러스 1에서 3%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 해운대보다는 좀 낫네요. 네, 이게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해운대구만큼의 강세는 아니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일 뿐이고 향후 금리 변동이나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확실히 지역별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베뉴브 해운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운대 우이구역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던데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베뉴브 해운대는 해운대구 우동 1044번지 일원, 그러니까 백스코 바로 옆이라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백스코 바로 옆. 네, 시공사는 지역건설사인 삼한종합건설인데 베뉴브아는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했고요. 총 660세대 규모로 지하 4층 루터 최고 48층 3개동으로 지어집니다. 이 단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총 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 물량이 딱 31세대예요. 오, 정말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극히 적어서 무려 62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해운대 핵심 입지에 이 정도 규모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건 정말 흔치 않거든요. 와, 629세대면 정말 청약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위치가 백스코 바로 옆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역세권을 넘어선 역사 연결입니다. 보내주신 그 영상 자료를 보면 부산 지하철 2호선 백스코역하고 단지 지하가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아, 지하로 바로? 네,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건 날씨에 상관없이 이동 편리한 건 물론이고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한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주변 인프라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죠. 백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영화의 전당, 시립미술관 이게 다 도보거리에 있고요. 폐선 부지 활용한 그 해운대 그린 레일웨이 산책로도 가깝죠. 네, 인프라는 정말 좋네요. 다만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직통 연결에 풍부한 인프라까지 입지만큼을 정말 매력적이네요. 해운대 하면 또 오션뷰, 이거 기대하게 되는데 바다 조망은 가능할까요? 네, 오션뷰.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예상 분양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로는 99 타입 약 40평 정도 되죠. 그리고 84 B 타입 약 34평. 여기서 탁 트인 바다 조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앞서 언급된 센텀 루에라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평당 4천만 원 내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휴, 평당 4천만 원. 역시 해운대 핵심 입지 신축은 가격대가 상당하군요. 청약 자격 조건은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이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데요. 부산은 현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 비규제지요?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 기준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이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경쟁 생기면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요. 전매 제한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이면 짧네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추첨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타입은 60%, 85제곱미터 초과 타입, 여기서는 99 타입이죠. 이거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00%요. 와. 네,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나 1주택자 같은 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죠. 아,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네요. 9월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청약통장 점검하고 자금 계획 세워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모델하우스 위치는 센텀고등학교 옆 부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9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입주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또 하나 특징은 전용 59제곱미터 약 25평, 84제곱미터 약 34평, 99제곱미터 약 40평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라는 점입니다. 대형 평형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네네. 따라서 본인의 청약 가점 상황,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같은 특별공급 자격 해당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계획,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타입의 어떤 방식으로 청약할지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청약하기보다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아, 정말 상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투자 관점에서든 실거주 관점에서든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역시 선별적 접근 그리고 장기적 관점입니다. 선별적 접근, 장기적 관점? 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시장 전체가 뜨겁다기보다는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해운대, 수영 같은 검증된 핵심 입지의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물건 위주로 좀 압축해서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최소한 2년,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장 에너지가 막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런 점은 꼭 피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물론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입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외곽 지역이나 주변 시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 이거는 미분양의 위험을 안고 있죠. 네, 그렇죠. 실제로 센텀 루엘 사례에서도 봤듯이 아무리 해운대라도 모든 평형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둘째,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공사비 인상 부담. 이게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고요. 맞아요. 셋째, 앞서 언급했던 부산의 인구 구조 변화, 즉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 이거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과 부동산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입지 여건하고 주변 분위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분양가의 적정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참고로 배뉴부 해운대는 미적용 대상입니다. 아, 미적용.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조건, 입주 시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위 깜깜이 투자나 분위기에 휩쓸린 결정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해운대 남구의 상세한 분석, 그리고 배뉴부 해운대라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네요. 핵심 지역의 강세와 신축 선호 현상, 또 그 이면의 양극화와 위험 요인들까지 균형 있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부산시장은 분명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산 부동산 시장 안에서 만약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 화려한 오션 이유일까요? 아니면 역세권의 편리함과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혹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고민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부산 부동산 시장. 선별적 접근과 장기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채널 해운대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